안녕하십니까. 원투비구루 스테이트입니다. 2022년 4월 7일 오전 0시 25분 녹화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6일에서 7일 넘어가는 새벽입니다. 지금 미국의 대표 지수인 S&P 500 기준으로 다시 또 볼까요? 예, 지금 조금 반등했는데 한 1.2% 정도 빠지고 있네요. 뭐 시장이 빠지든 말든 그건 별 상관 안 합니다. 사실 주식 비중은 좀 줄였어요, 진작에. 이번에 반등할 때 좀 많이 반등을 했고, 단기간에 그 기술적 지표를 좀 보는 게 있는데요. 다수가 고점 신호가 나오고, 또 연준의 긴축 강도가 과거 디플레이션 시대 때보다도 강함에도 시장은 좀 별로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, 솔직히 제가 뭘 알겠습니까? 근데 그럼 넌 이런 영상을 왜 올리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, 저는 일단 자꾸 뭘 말하고 올리고 발표하고 이런 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. 왜냐면 이러한 행위들은 지극히 자기 강화적 행위이기 때문에 생각의 유연성을 해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, 그래서 유튜브 영상 올리다가 태도를 잘못 잡아서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. 하여튼 그래도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미국이 현재 밸류성으로 저렴하지도 않고 그냥 어, 제 태도가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올리는 거니까요. 예, 미국은 많이 올랐고 지금 팔아도 수익권인 기간이 태반일 거고요. 대신 또 시장이 돈이 워낙 많고 또 훌륭하고 위대한 기업들이 잔뜩 포진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야 될 이유와 떨어져야 될 이유는 또 말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 같네요. 시장을 맞추려면 약간 뭐랄까 심리적인 부분을 잘 이용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것도 어렵죠. 그냥 맞추지 맙시다. 최근에 어제 밥 먹으러 가니까 시끌벅적한데 제가 보는 아주 주가가 바닥이고 밸류도 바닥이고 이익은 좀 규제가 완화되려는 모멘텀도 좀 보이면서 기대가 되는 주식이 있어요. 그래도 여전히 결제 수단은 여러 가지가 나와도 쓰던 거 쓰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. 예, 여기까지 할게요. 그리고 그게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물가가 올라서 물건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의 결제액이 증가하고 좋은 주식들이 있을 수 있죠. 그래도 증권 업종은 채권이 좀 걱정이긴 한데 여전히 밸류가 대단하더라고요. 밸류가 저렴해서. 거래 대금은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예탁금은 여전히 견고하고.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특히. 근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가 기승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원래 5개 도시 그 뭐였지 베이징 그다음에 상하이 선전 광저우 그다음에 홍콩인가? 하여튼 주요 도시 5도시는 절대 락다운 안 한다고 중국이 태도를 취했었는데 저번 주니까 상하이가 두 군데로 나눠서 락다운을 했죠. 중국은 락다운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락다운이죠. 그게 락다운이 아닙니까? 근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잘 안 나오고 특히 요즘 지표를 보면 놀라워요. 수요일 어제가 되었네요. 10시 45분에 나온 최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42가 나와 대단하죠. 엄청 낮게 나온 거예요. 중국이 이번에 시의 그 산여민, 연이민도 있죠. 그렇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5.5%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. 중국은 원래 이제 10% 이상 내다가 8% 정도 나왔고 많이 낮아져서 연 6%의 성장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. 근데 그보다도 낮은 5.5%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. 코로나가 중국이 끝나면 이제 인프라를 생각보다 더 강하게 할 거 수도 있고, 그리고 하반기에 오히려 만약 진짜 인플레이션이 좀 약해진다고 하면 미국도 긴축을 좀 천천히 하고 중국도 경기 부양을 훨씬 강하게 할 수 있게
올해 하반기에 중국의 버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. 예. 그래서 동시에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강한 인프라 정책이, 부양책이 점점 확정적인 미래로 보이기 시작한다. 더욱더. 그럼 우리나라 철강은이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. 지금 조선도 좋아요. 신조선가가 고점 뚫었으니까 건설 말할 거 없고 규제 완화되고 물론 이제 다른 건자재가 같이 올라가지고 좀 철강 가격 인상하는 것을 좀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용인을 해줘야겠죠. 건설업체 입장에서는. 그리고 자동차도 좋고 더 좋아질 것 같고 중국이 제국 내에서 쓸 것만 이제 철강을 생산을 한다면 매우 어메이징한 가격입니다. 그리고 핸드폰도 그렇고 밴드도 그렇고 솔직히 좀 랜드도 좀 걱정이 돼요. 예, 우리나라 대표 있잖아요.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약간 좀 말이 중심이 없는데 그, 그 주요 철강 업체들은 워낙 이제 PBR 기준으로도 여전히 저렴하고 PR과 보유 현금성 자산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. 대단한 가격입니다. 왜 슬슬 채권은 또 너무 많이 빠지는 게 아닌가. 채권 충분히 빠질 이유가 있지만 과해요. 좀 느껴져요. 특히 중기차는 좀 과한 것 같고 그리고 핸드폰도 그렇고 랜드도 그렇고 좀 걱정이 돼요. 우리나라 있잖아요. 음, 아, 뭐가 걱정이 된다. 지금 제가 졸려가지고 너무 잠을 못 자서 그 좀 요즘 제가 주식에 대해서 드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주식이 뭐 기업의 조각인 건 당연한 거고 인정해요. 근데 그 관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식은 증권이다라는 관점을 강하게 인정하면 어찌 될까요? 결국 팔사름 다 팔게 하는 차트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펼쳐지나요? 결국 평균 회귀라는 인생에서도 주식에서도 잘 적용되는 그런 아름다운 개념을 생각하면 훌륭한 비즈니스를 찾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비즈니스는 정말 없기에 가격이 잘못 매겨진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고 저렴하고 이익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증권을 투자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. 결국 부피님도 투자 작업 시절 수익률이 더 좋았죠. 아마 재산이 1천억 넘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 방법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래도 느끼는 게 여전히 이제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관련이 좀 많아요. 인터넷 관련이 좀 많은데 저는 뭐 인터넷이나 뭐 그런 업종이 기술 업종이 성장률이 좋아도 자꾸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경쟁자가 많이 죽은 업종을 좀 보면 좋겠고 그리고 뭐 보험도 그렇고 근데 보험은 IFRS 17 모멘텀을 받기도 전에 금리 모멘텀을 이미 많이 받아서 좀 애매하네요. 미국이 이제 S&P 500 기준으로 뭐 3천 후반대가 되면 3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주식들이 좀 보일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거의 안 보이네요. 어쨌든 좀 긴 관점을 가지시고 3개월 이내 짧은 관점은 워낙 기관 투자자들이 열정이 넘쳐서 힘들 겁니다. 얘기해 보시고 예, 많이 졸리네요. 많이 졸려요. 며칠째 밤에 한 3, 4시간 정도 자고 낮잠을 1시간 반 자는 거의 뭐 하루에 6시간 못 자고 5시간대 많이 자야 그 정도 자니까 졸리긴 하죠. 졸린데 예, 며칠째 이러니까 어쨌든 또 이번에 매수의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뭐 마치겠습니다. 뭔가 더 할 말이 있는데 까먹어요. 기억이 안 나요. 예, 그래서 마무리를 할게요. 본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밝힙니다. 이번 주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.